정부가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미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책의 핵심은 전세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고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전세 대출 규제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전세 대출 한도를 기존 5억에서 3억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DSR을 40%로 제한하고 전세 대출에도 가상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과 상환 능력을 더 엄격히 심사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제도는 서민들에게 집값의 60-70%를 대출로 제공하며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대책이 시행되면 전세 대출도 한도가 줄어들면서 갭 투자를 하거나 전세로 거주하려는 분들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5, 6억대 전세에 거주하던 분들은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예를 들어 5억의 전세를 살던 임차인이 이제 3억만 대출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2억은 현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최근까진 수도권의 4억대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고 하면 전세 대출이 꽤 많이 나오니 3억대까지 대출받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준비하면 됐죠. 근데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DSR 계산에 걸려 대출이 2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국 부족한 돈을 메우느라 부모님께 손을 벌리거나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많이 강력하니 시행된다면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책이 대기 중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죠. 하지만 이게 정말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까요? 과거 2020년 정부가 비슷한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을 때를 떠올려 볼게요. 그때도 3기 신도시와 GTX 호재로 시장이 들썩였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사이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경기도의 신도시 근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결국 실패했죠. 당시에는 송도 같은 곳도 분양가가 높아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이번에도 공급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건설사들의 PF 부실 문제 때문에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20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신설하고 세율을 최대한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건 강남, 서초 같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겨냥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고가 아파트는 전체 시장의 5%도 안 되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대책들이 하반기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값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폭락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전세 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60% 수준인데 전세 대출 한도가 3억으로 줄어들면 5, 6억대 전세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들은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야 할 텐데 문제는 월세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하락하고 이는 매매가에도 하방 압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세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폭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여전히 공급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집값을 지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전문가 90%가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하거나 강보합을 유지할 거라고 전망했지만 지방은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일 거라고 하죠. 특히 지방광역시 중에서도 대구, 대전 같은 지역은 미분양 물량 때문에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이나 용산 같은 선호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강해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2021년, 2022년 당시 세종은 행정수도 호재로 들썩였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가격이 20% 이상 하락했죠. 반면 같은 시기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는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대책도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와 부동산 규제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금리가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면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겁니다. 게다가 국내 부동산 규제가 더 심각해진다면 시장은 더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투자 실패담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2019년 민수 씨는 경기도의 한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5억에 매수했습니다. 당시 재개발 호재와 저금리 기조로 집값이 뛸 거라는 기대감이 컸죠. 2억은 본인 돈으로 나머지 3억은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면서 지금까지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아파트는 현재 3억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1억 이상 손실을 본 셈이죠.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건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과 정책의 흐름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읽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가 내 집 마련에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금액대의 아파트들은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관망세가 강할 때 괜찮은 매물을 미리 찾아보세요. 지방은 미분양과 경기 침체로 약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 사기 여파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 투자한다면 일자리가 많은 지방광역시의 신축 아파트에 집중하세요. 전세를 계획 중이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미리 계약을 갱신하거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해보세요. 이번 부동산 대책은 확실히 강력합니다. 전세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월세 수요가 급증하거나 고가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가격이 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부작용을 빠르게 읽고 대응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규제는 점점 심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각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또 항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덥석 사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현금을 확보하고 좋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여러 정책들로 시장에 돈이 풀릴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현금만 들고 있으면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실물 자산에 적절히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재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결론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들의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전세 시장도 월세로 전환되면서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복덩이TV 구독자 여러분,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리한 투자를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을 계기로 자신의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